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입주형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A씨에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택배 확인을 하려고 여러 번 문 옆 양수기 함에서 의문의 보따리가 발견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베이비시터가 집안의 물건을 훔쳐놓은 보따리였던 거죠. 도둑에게 아이를 맡겼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A씨에게 3일 후 베이비시터는 문자를 한 통 보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까지 일한 임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불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A씨는 임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죠. 베이비시터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절도를 저지른 베이비시터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네, 굉장히 계산이 분명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A씨는 베이비시터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해야겠죠. A씨와 베이비시터가 맺은 계약은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위임 계약은 일을 대신 맡기로 한 사람이 부탁받은 업무를 모두 완료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기간에 한한 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불을 해야 되겠죠. 베이비시터도 이미 처리한 업무의 비율만큼,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자신이 일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절도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 주인은 A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두 가지가 이제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750조 손해배상 청구를 상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베이비시터 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절도로 인해서 피해받은 피해가 150만 원이다. 거기에 위자료가 50만 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똑같은 금액이니까 결국에는 주고받을 돈이 없게 되는 결론인데 절도로 인한 금액이 얼마 안 된다. 50만 원 상당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베이비시터가 청구할 금액이 더 크니까 나머지 금액은 지급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베이비시터가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안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과연 이 베이비시터가 물건을 훔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이제 그게 참 집주인 입장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 청구를 받았을 때 굉장히 심정적으로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볼 때 관리인의 책임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저지르거나 절도를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도 잘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실이 있지 않나, 또 이런 주의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면 주인분에게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또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좋은 교훈의 계기가 됐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민기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네, 사연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과 저는 늘 장난을 치면서 힘든 군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가끔은 짓궂은 장난도 했는데요. 제가 후임의 중요 부위를 툭툭 치기도 하고 그저 재미로 성관계 흉내를 내는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후임은 웃으면서 제 장난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제가 전역 2개월을 앞두자 후임이 저를 군인 등 강제 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 전 일로 후임이 강제추행 고소를 했군요.
일단은 이제 사연 주신 분은 웃으면서 받아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사연은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많이 이제 교훈이 될 수 있고, 경계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장난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변호사님. 네. 사실 후임 입장에서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친하다고 생각해도 선을 넘는 장난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닌 거죠. 네.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남자들 사회에서 남성들, 남자친구들에서는 이 정도는 흔히 있는 일 아니냐, 이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런 장난 많이 합니까? 요즘도 이런 장난을 많이 치고 예전에는 이런 장난을 쳤으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하고 네. 징계만 하고 넘어간다든지 했었는데 요즘 추세는 거의 형사입건을 해서 네. 형사처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 상담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형사사건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네, 군 형사사건, 제가 맡은 군 형사사건 중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사건이지 않나. 네. 예,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연 많은 분들이 조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드님들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들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년이 벌써 지났다고 하는데요. 1년이 지난 일인데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나 지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사람 각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맹점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장난하다가 이렇게 한 일이라서 다른 사람은 이제 모르고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서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가해 병사는 장난이었다. 또 아예 이런 것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피해 병사는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럴 때 입증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누구의 진술이 더욱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은지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증인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 병사를 형사처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면은 이제 장난이었고 당시에는 후임도 웃으면서 장난을 받아줬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후임 병사가 웃으며 장난을 받아줬었다고 하더라도 후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난에 대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볼 겁니다. 아무리 웃었다고 할지라도 후임의 어떤 명백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이 사안에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처벌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군인을 강제추행하는 경우 군형법 제92조의 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일반 강제추행에 벌금형이 있지만 군형법 위반에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군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도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단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군인이라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이런 일에 이제 발생이 됐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먼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을 하고 끝까지 다툴 것인지 사건 초기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건일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의 증거력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수사 및 재판을 준비해야 되고 자백을 하고 갈 사건이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풍부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네.
지금 전역이 2개월 남았다고 지금 사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가해 병사가 전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군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 피의자가 전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이 되기에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민간 검찰로 이송이 될 것이고 민간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군형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역할 경우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하였던 사실은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민간의 사건이 이송되더라도 군형법 위반인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만 군사법원이 아닐 뿐이지,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은 군형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좀 조언해 주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군검사 시절에 이렇게 병사들을 상대로 군법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누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발 인생을 걸고 장난을 치지 마라. 네, 단순한 사소한 장난일지라도 형사일권이 돼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사소한 장난에 제가 인생을 걸지 마라 또는 목숨을 걸지 마라라고 군법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김민기 변호사님과 함께 군 생활과 관련한 사연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방탄소년단의 언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